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도 여러분들 내신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우리 민족의 해방 1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었냐면, 우리 민족이 뭐가 되었다? 그렇죠. 해방 광복이 되었고, 이 광복 직후에 우리 민족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 가지 정부 수립 운동 중에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조선 건준위에 대한 이야기를 봤어요. 자, 하지만 38도 선을 기점으로 자, 미국군하고 소련군이 들어오는 무슨 시기? 군정에 대한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부 수립이 굉장히 난황을 겪고 있죠. 그 이 이후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8도 선의 경계로 북쪽에서는 어느 나라 군대가 소련 군대가 들어와 있고 38도 선의 경계로 남쪽에는 어느 나라 군대가 들어와 있다? 미국 군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한을 커버하고 있는 국가는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다. 그렇죠. 미국과 소련이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도 한반도를 이대로 내비둘 수는 없어요. 이른바 얘네들한테 뭐라도 제대로 국가라도 제대로 세워주고 지네들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소련이 야, 한국 정부 수립 어떻게 할 건데? 라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가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져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라고 합니다. 무슨 회의라고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자,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시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이른바 시험 문제 자체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정부를 세워주긴 세워주는데 확실한 정부가 아니라 과도기를 일단 커버할 수 있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자고 얘기를 해요. 무슨 정부요? 임시정부 수립.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직 한국이라는 국호는 없지만 민주주의를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생아. 그러면 민주주의를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신생아, 어린아이들을 타가소에서 돌보듯이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최대 몇 년? 최대 5년 동안 새로 생긴 신상국가의 정치를 도와주자고 해서, 돌봐주자고 해서 신탁 통치를 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정부는 정부인데 무슨 정부? 임시정부를 세워주고, 두 번째는 최대 몇 년? 최대 5년에 자, 새로 생긴 국가를 타가소에도 돌보듯이 해주는 통치, 무슨 통치? 신탁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 들어왔던 국가들은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회담에 들어왔던 나라들 있죠. 다 섞으면 됩니다. 일단 미국과 그의 파트너인 누가 들어오고, 영국이 들어오고, 자, 우리나라 독립 최초 확인했던 카이로 회담과 재확인했던 포츠담 회담에 어느 나라 들어왔죠? 중국 들어왔죠. 자, 대일참전 얘기했던 자, 얄타 회담에서는 어느 나라가 들어오죠? 소련 들어오죠. 이 네 개 나라가 들어와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조직체가 필요하니 한반도 안에다가 미국, 소련, 미네가 직접 관리를 하는 어느 나라가 공동으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자. 이거 세 가지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다시 얘기합니다. 자,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정부를 세워주는데 지네들이 관리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라 무슨 정부 일단 세워주고, 임시정부 일단 세워주고, 자, 최대 몇 년? 5년의 신탁 통치를 하자. 원래는 40년 신탁 통치안까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신탁 통치를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조직하는 미소공동위원회를 한반도 안에 설치하자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미소공동위원회 얘기가 국내에 전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달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골치가 아파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무슨 단어가 나올 거냐면 좌우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될 건데, 이 좌우라는 단어는요,
원래 어디에서 유래가 된 거냐면 프랑스가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앉을 때 진보 성향의 국회의원들하고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오른쪽 왼쪽 자리를 나누어서 앉아요. 그거를 보고 좌우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는 좀 사회주의 진영이냐 자유주의 진영이냐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많아서 일반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용되는 좌우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다가 끝이 났죠. 그럼 우리 민족 전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 신탁 통치라는 게 식민 지배랑 뭐가 달라요? 그래서 양쪽 다 뭐를 하게 된다? 길길이 날뛰고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좌측에서는 입장이 달라요. 서로 보는 부분이 달라가지고 좌측에서는 임시정부 수립? 저거 끝나면 우리 정부 수립할 수 있잖아. 그럼 일단 이거 해보자. 시스템에 참여해보자고 해서 얘네들은 처음에 반대를 하다가 뒤에는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찬탁 쪽으로 의견을 바꿉니다. 하지만 우측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식민지를 연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식민 통치,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반탁 운동을 전개하게 돼요. 여기에 대표적인 걸 보게 되면은 이 좌측에서는 조선혁명당이라는 당을 중심으로 운동을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게 되고요. 조선공산당입니다.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분들이 다 이쪽 반탁 운동으로 붙어요. 민족의 지도자이신 김구, 그리고 임시정부 초대 우두머리였던 이승만, 그리고 김성수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보입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왜 우리가 계속 뭐를 연장시킨다? 식민지를 연장시키냐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는 왜 굳이 반대를 할 필요가 없다. 이른바 우리가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얘네 말 들으면 정부 수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따라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이끄셨던 어느 선생님, 여운형 선생님과 예전에 여러분들 파리 강화회의 기억나요? 임시정부 활동 중에 파리 강화회의에 가셨던 김규식 선생님은 이 두 분은 약간 의견이 틀려요. 신탁 통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우리 민족에 뭐부터 수립하고, 일단 민족 정부부터 수립하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신탁 통치를 할지 어떨지 얘기를 해보자고 해서 좌파, 우파, 그리고 중간에 끼어있는 무슨 파까지 해서 중도파까지 해가지고 완전 의견이 다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이른바 이 신탁 통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여론이 좋은 거예요? 여론이 안 좋은 거예요? 여론이 안 좋은 겁니다. 한쪽에서는 야, 저거 따르면 우리 국가 세울 수 있어. 그러니까 따라보자. 무슨 소리냐. 저거 애들을 지배받는 거 또 식민지인데. 그러면서 국내 여론은 악화돼 버립니다. 한데 문제는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이리 발악을 한다 한들 바꿀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일대 시기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상황 그대로 따라서 서울에서 뭐가 열리게 되냐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라는 거는 국내 여론이 좀 정리가 되고 된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여론은 악화된 상황에서 개최가 된 걸까요? 네, 여론은 굉장히 악화된 상황에서 지금 이게 개최가 된 거예요. 자, 회의 시작하자마자 시끄럽습니다. 어디하고 어디가 일단 의견이 안 맞아버리냐면 소련과 미국이 뭐를 두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야, 그래도 한국 애들 임시정부 세우는 건데 한국 애들이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단체들을 참여를 시킬래? 라고 이야기하니까 소련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반대하는 애들 뭐하러 데리고 들어오냐. 임시정부 세우는데 찬성을 하는 이른바 무슨 회의에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 결정사항은 아까 세 가지 있었죠. 임시정부 수립, 최대 5년 신탁 통치,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 설치. 이거 세 가지에 뭐하는 미소공동위원회 결정사항을 찬성하는 단체만 이 공동위원회 안에 같이 활동을 하자. 근데 대신에 미국은 무슨 소리냐, 그래도 모든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모든 단체를 다 참가시키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네들 사이에서 삐그덕대기 시작을 해요. 근데 문제는 소련은 확정적인 자기 편이 있지만 미국은 군정 문제 때문에 확정적인 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의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 안 돼요. 결국 미국 소련이 안건을 모으지 못하고 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이 돼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탁 통치를 반대했던 이승만이 정읍에서 연설을 하는데 이 정읍 연설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거를 두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소공동위원회 깨진 거 보니까 언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될지도 모르겠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남한만 선거해서 남한만의 무슨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때까지 우리 민족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해방돼서 다 같이 행복하게 잘 살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지, 이승만처럼 나눠가지고 38도선 경계로 위에 밑에 따로 살자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승만이 이 이야기를 하자 놀랍게도 우익 쪽에서는 찬성을 해버립니다. 어차피 그 무리들이었으니까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갈라서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했을까요? 아니요. 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나라 찢으면 안 된다, 우리 우두머리들이 좌우로 갈라져 있는 걸 어떻게 좀 붙이자. 그래서 무슨 운동? 좌우 합작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찬성한 이쪽 사람들이 좌우 합작 운동을 주도를 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신탁 운동, 찬탁 운동을 하고 있는 지금 조선공산당이 여기 도울까요? 안 도와요. 그러면 어느 쪽 분들이,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합작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인물을 보게 되면 중도파에서 약간 좌추구의 성향을 가지고 계셨던 여운형 선생님과 중도파면서도 약간 우측의 인식을 가지고 계셨던 김규식 선생님, 이 두 분이 손을 잡고 우리 쪼개지지 말자, 하나로 힘을 합치자, 무슨 합작운동? 좌우 합작운동을 이 두 분이 이끄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그냥 활동을 하진 않겠죠. 일단 중심이 있어야 돼요. 좌우 합작 7원칙이라는 걸 내놓습니다. 이 좌우합작 7원칙 안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몇 개만 살펴보면, 첫 번째, 아까 이 삼국외상회의 얘기 나왔을 때 중도파 분들은 일단 정부 수립부터 먼저 하자라는 그 분위기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모스크바 삼국외상회의에 따라 일단 좌우합작 임시정부부터 세우자, 우리 갈라지지 말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국가를 구성할 수 있게끔 빨리 의회 설치하고, 세 번째, 백성들도 먹고 살아야 돼, 민중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 수 있게 빨리 뭐부터 하자? 토지 개혁부터 하자. 토지 개혁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손 놓고 있는 제일 큰 부분이 있다. 우리 식민 지배할 때 일본에 붙어 먹었던 애들 조져야 되지 않겠냐? 민족 반역자 빨리 처단하자. 이 외에 세 가지를 더 붙여서 좌우합작 7원칙이라는 걸 만드세요. 자,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괜찮아 보였기 때문에 좌우를 다 끌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모든 단체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소련 측 입장이에요, 미국 측 입장이에요? 미국 측 입장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좌우합작 운동을 놀랍게도 미군정이 좌우합작 운동 초기에는 나와 지지를 해줍니다. 오히려 찬성을 해요. 자기들이 여기서 얘기했던 모든 단체 끌고 들어오는 거랑 일맥상통한 부분이니까. 자, 근데 문제는요, 좌측 우측 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십니다. 일단은 김구 이승만 이거 회의하는데 참석 안 하세요. 큰 분들이 참여 안 하니까 밑에 분들도 참여 안 하겠죠? 좌우 양쪽에서 이게 협의가 될까요? 안 됩니다. 결국 좌우 결렬 나버려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때까지 이렇게 민족 갈라지지 말자고 노력을 하셨던 우리 무슨 어느 선생님, 여운영 선생님이 암살까지 당하십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좌우합작 운동 성공으로 끝날까요? 대폭망일까요? 네,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초기에 좌우합작 운동 지지했던 미 군정은 이거 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이 좌우합작 운동 초반에는 찬성하지만 이후에는 지지 철회를 해버려요. 민족 갈라지는 거 막으려고 노력했던 게 이제 성공으로 끝나는 겁니까? 실패로 끝난 겁니까? 예,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좌우는 연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싸워요. 좌우 대립은 더 확산되고요. 이 상황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긴 합니다. 제대로 운영될까요? 안 됩니다. 또 나버린다. 또 결렬이 나버리게 되는 거죠. 광복은 됐어요. 우리 안에서 조선 건준위도 세웠어요. 근데 미국과 소련이 들어오면서 남한에서는 미군정이 조선 건준위 활동은 인정도 안 했어요. 그리고 결국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통해서 신탁통치 5년안이 들었습니다. 이 신탁통치 안을 두고 우리 안에서는 의견이 다 갈라져 버리고 결국 서울에서 개최되게 된 1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미국과 소련 사이에 참석 단체의 수를 놓고 협상이 결렬되고, 이승만은 정업 발언을 통해서 남한 단독 정부 세우자는 얘기를 하고, 이 남한 단독 정부 발언 때문에 완전 찢어질 분위기니까 여운형 김규지 선생님이 좌우합작 운동을 하지만 결국 이것도 성공한다 실패한다, 그쵸? 실패를 해버리게 되고, 이 상황에서 좌우 대립은 더 심화되게 되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또 깨져버리게 되고, 정부 수립의 길은 점점 더 가시밭길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점점 상황이 좋게 풀리는 게 아니라 더 안 좋게 풀리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 들어갈 거고요. 요것도 암기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했던 내용 암기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방이 되고 광복이 됐지만 지금 우리는 정부가 없어요. 우리 민족 스스로 조선 건준위를 설치했지만 결국 군정에 의해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우리나라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미국, 소련이 자 어디에서 모스크바에서 몇 국, 그렇죠, 3국, 자 무슨 회의? 외상회의를 실시합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3대 결정사항 시험 문제에서 자주 물어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정부는 정부인데 무슨 정부 수립해주고요, 그렇죠, 임시정부 수립해주고 최대 몇 년, 그렇죠, 최대 5년에 자 신생아를 타가소에서 돌보듯이 무슨 통치? 그렇죠, 신탁 통치를 실시하게 되고, 이거를 미국 소련이 같이 케어해주기 위해서 자 어디 미소가 같이 무슨 공동으로 뭐를 설치하자? 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국내에서는 좌우의 의견이 다르다고 했죠. 좌쪽에서는 처음엔 반탁을 하지만 저대로 따르면 정부 수립은 가능하기 때문에 나중에 신탁 통치에 찬성을 하는 찬탁 의견으로 좌는 가고요. 우측에서는 안 된다, 식민지 연장이기 때문에 무슨 운동?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반탁 운동으로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국내에는 여론이 모이게 돼요. 여론이 악화되게 돼요. 그렇죠, 여론 악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세 번째 결정 상황이었던 1차 뭐가 서울에 설치되게 되죠? 그쵸?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실시됩니다. 근데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찬성한 애들만 데리고 들어오자, 미국은 전부 데리고 들어오자, 이른바 참가 뭐의 수? 참가 단체의 수를 놓고 얘기가 안 맞아서 회의가 운영이 되더라, 결렬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누가 어디에서 무슨 발언을 한다? 그렇죠. 이승만이 정읍에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다시 개최될 것 같지도 않으니 어디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고 얘기를 합니다. 우익 쪽은 찬성을 하죠. 하지만 민족이 갈라지려고 해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갈라져 있는 좌측 우측의 여론을 합쳐야 돼요. 그래서 무슨 합작운동? 좌우 합작운동을 실시합니다. 모든 단체가 다 참여한다는 의의는 똑같기 때문에 미군정도 처음에는 찬성 지지를 보내주지만 이후에는 이게 실패하게 되면서 미군정도 지지를 철회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더 문제는 이 좌우합작 운동을 이끄셨던 두 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선 건준이를 세우셨던 어느 선생님이랑 여운영 선생님이랑 파리 강화회의에 갔던 어느 분, 김규식, 이 두 분이 좌우합작 운동을 이끌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파스까지 한번 끝을 내보고요. 여러분 항상 최고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